자, 엑스코드를 시작을 합니다. 엑스코드를 시작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만들 앱은 QC 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앱입니다. 맥 OS X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우리가 맥 OS X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자체가 맥 OS X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운영체제니까 맥용 시스템에 적용되는 인터페이스 필드나 엑스코드의 툴 방식이 그대로 엑스코드 아이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Create New Project를 선택한 다음에 iOS가 아니라 macOS X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뜨는 화면에서 코코아 어플리케이션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름을 QC 데모라고 입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덮어 쓰도록 하죠.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과 똑같은 이런 구성이 만들어지는데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앱 델리게이트만 있는 거니까 가장 단출한 모양입니다. 단출한 모양이고, 그리고 리소스 폴더를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 메뉴.xib 니 파일 하나 보이죠? 이 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뉴가 있고 메뉴 벌써 뭐 메뉴 다양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윈도우가 있고 델리게이트 그리고 폰트 매니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앱을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돌려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맥이든 아이폰이든 오브젝트 환경 하에서는 이미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앱을 우리 입맛에 맞게끔 약간 고쳐주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은 무조건 하고 이미 완성된 앱이 하나가 뚝딱 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완성된 앱이죠. QC 데모라는 앱이고, 자, 이 녀석을 동작할 때 상단 메뉴를 보게 되면은 상단 메뉴가 QC 데모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앱에 맞게끔 메뉴바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파일이라든가 에디트라든가 포맷, 뷰, 윈도우, 심지어 헬프까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QC 데모 헬프를 열어보게 되면은 보다시피 help isn't available 해가지고 아직까지 헬프 내용이 데이터가 없다 라고 뜨죠.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작성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앱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이폰용 앱과 맥용 앱이 좀 차이가 있죠. 맥용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바가 상단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맷도 있고 에디트도 있고 다 있죠. 자, 이렇게 다 있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인터페이스 빌드 파일이죠. 메인 메뉴 이 부분입니다. 메인 메뉴 보면은 다양한 메뉴 아이템들이 파일, 에디트, 포맷, 헬프까지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엑스코드가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이걸 우리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뷰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QC 메모 뷰 오브젝트가 하나 딱 만들어지죠. 보여지죠. 물론 윈도우를 선택하더라도 보입니다. 윈도우와 뷰는 지금 크기가 같죠. 그죠? 윈도우 위에다가 뷰를 그대로 한 겹 깔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와 뷰의 관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횟집에 갔을 때 테이블과 테이블 위에 까는 흰 종이의 관계와 같다는 것. 테이블의 크기와 흰 종이의 크기는 같다. 그죠? 그리고 흰 종이 위에다가 우리가 다양한 오브젝트를 탑재하게 된다는 거. 그 순서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또 왜 그런지도 원리도 똑같아요. 왜 테이블 위에 흰 종이를 까는지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윈도우 위에 뷰를 까는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라이브러리 창을 열어야겠죠. 라이브러리 창을 연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퀄츠 뷰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녀석을
여기 위에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quartz, Q-U-A-R-T-G. 오브젝트 중에서 찾아야 되죠. 오브젝트 중에서 quartz를 찾아서, 그러면은 퀄츠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개 오브젝트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쓸 거는 지금 퀄츠의 컴포즈 뷰입니다. 자, 이 녀석을 당겨서 그대로 올리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퀄츠의 컴포즈 뷰가 하나 만들어졌죠. 적당한 크기로 이 창의 크기를 조정을 해준 다음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조정할 때 보면 옆에 파란색 라인이 뜨니까 그 라인을 참조하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퀄츠 뷰라고 하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가져다 두면은 이렇게 다큐멘트 창, 이것을 우리는 보통 지금 왼쪽에 보이는 메인 메뉴.xib라고 하는 파일 있죠. 이것을 우리는 다큐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트 윈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큐멘트 윈도우. 왼쪽에 있는 것이 메인 메뉴.xib 파일을 보여주는 다큐멘트 윈도우입니다. 윈도우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플레이스 홀드 오브젝트가 있고 그냥 오브젝트가 있고, 두 가지 차이점은 간단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끌어다 두었으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뷰 오브젝트가 추가된 것이 보이죠. 자,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은, 우리가 끌어놓은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와 좀 다르죠. 아이폰에서는 없던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바로 바인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그죠? 이 바인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기 아이폰 OS에서는 크게 쓰이지가 않고 주로 맥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이덴티티 탭을 열어보게 되면은 보다시피 클래스가 QCView, 그죠? QCView라고 하는 클래스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의 구성 요소를 보려면 어트리뷰트를 열어봐야겠죠. 어트리뷰트를 열어보게 되면은,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별도 앱에서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아이덴티티 탭이죠. 아이덴티티 탭과 어트리뷰트 탭, 이 두 가지는 해당 오브젝트의 어떤 공간적 정보입니다. 공간적 정보로서 아이덴티티는 걔가 이름이 뭔지, 걔가 속한 클래스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트리뷰트 탭은 걔를 그 아이를 구성하는 하부 요소죠. 하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어트리뷰트 탭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들이 나열되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이 탭이죠. 그리고 커넥션 탭은 이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커넥션 탭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커넥션 탭을 열어보면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없죠. 자기를 참조하고 있는 오브젝트도 없고 자기가 참고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도 없습니다. 보니까 아울렛은 이미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이 클래스의 UI IB 아울렛으로 선언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가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델리게이트와 메뉴와 넥스트 키뷰라고 하는 것이 이 QC뷰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은 이 오브젝트의 크기죠.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크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심볼과 파일 부분은 이 파일이 이 오브젝트가 어떠한 파일로서 하드디스크 공간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파일 탭이고, 그리고 심볼은 이 클래스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과 그리고 프로토콜들과 이러한 것들이 나열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볼 탭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퀵 헬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탭은 이 특정한 오브젝트의 그러니까 공간적 정보를 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탭들입니다. 아쉽게도 이 오브젝트가 시간적 정보,
즉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탭들 속에서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아직까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직관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딱 나눠가지고 공간적인 요소, 그래서 공간적인 요소라 그러면 두 가지죠. 자기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를 보여주는 클래스 정보, 그리고 자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부 구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인스턴스 변수들에 관한 정보, 그것을 공간적 정보로 보여주고, 그리고 반은 딱 나누어서 반은 시간적 정보로서 얘가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탭을 통해서 얘가 다른 오브젝트와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렇게 탭을 3개만 딱 구성을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그 친구들이 머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돌아가지가 않는지 조금 산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엑스코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도구이고 인터페이스 빌드 역시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임에도 이지만은 아쉽게도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다 간단하고 보다 압축적이고 보다 직관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죠.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어떠한 통합개발 환경 ID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통합개발 환경보다도 엑스코드가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진보적인 개발 환경이죠. 자, 이 컬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동작을 시켜보면은 뭔가 소스 코드를 건드린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했으니까 실제 이 오브젝트를 추가한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쉽게도 뭔가가 에러가 떴군요. 자, 에러가 떴습니다만은 무시하고 바로 이어서 같이 한번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메인 메뉴에서 뷰에다가 퀄츠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하나를 추가를 했을 뿐이죠. 뭐 다른 건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류가 뜬 것은 뭔가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전히 메모리 공간의 위치를 잘못된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닫고 창을 닫고 새로이 파일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New 프로젝트.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엑스코드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지 나중에 정식 버전이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름을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QC데모랑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름을 이번엔 QC데모2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면은 왜 충돌이 발생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새로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QC 우리가 그렇죠. 자, QC 데모를 우리가 추가를 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뷰에다가 뭘 추가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단어장이 좀 부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퀄츠를 오브젝트를 추가를 했으니까 이 추가된 오브젝트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단어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제가 빠뜨린 것 같군요. 자, 퀄처를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퀄처 뷰를 추가한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이전과 똑같고 자, 여기서 예전과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할 텐데 왜냐하니까 퀄츠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을